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18일 앞두고 있습니다. 각 당의 선거 전략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의당 순서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정의당이 원칙을 지킨 것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 길이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가야 할 길, 이정미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재직 중에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호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윤호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었고, 또 뭐 검찰 감싸기 아니냐는 경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뭐 영장 기각이나 무슨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호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 당시 경찰은 윤석열 부장검사를 관련자로 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기자 언박싱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사법개혁을 하면서 국민들께 보여준 저의 진정성이 앞으로도 그렇게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오늘부터 시리즈 인터뷰로 기획하고 있는 4.15 총선 주목 이 사람. 오늘 만나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13번째 영입인재 이수진 후보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의 성착취, 성범죄 영상을 공유하고 조장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뿐만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엄정 사법 처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성착취범죄 N번방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이 사건 단독 보도했던 한겨레 김한 기자와 함께 총정리해봅니다. 3월 27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총선 전략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이정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바뀐 선거법이 정의당에게 가장 유리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우리가 계속해서 했습니다만, 제1당과 제2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정의당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 선거제도 개혁이 거대 양당 국회에서 조금 더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국회로 변화시키자,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예. 결국은 양당의 어떤 대결 구도를 더 부추기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 뭐 비례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런 이상한 정당까지 탄생시켜가면서 일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너무 착잡하고, 정말 국민들한테는 또 정치에 대해서 더 많은 불신과 혐오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는가, 그런 괴로운 마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뭐 원칙, 명분 먹인 건 분명한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선거가 치러지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어디 있냐? 선관위, 아니면 위성정당을 막을 제도 보완을 하지 못한 국회, 아니면 결국 위성정당 만든 거대 정당,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세 가지 다 책임이 있죠. 예. 사실 이제 정의당이 정치개혁을 주도해왔던 입장에서
이런 빈틈을 노리고 이런 괴물 정당을 만들려고 했던 미래통합당의 그런 의도를 좀 간파하고 예. 뭔가 이렇게 좀 대처를 해나갈 수는 없었을까 하는 예. 그런 자괴감도 한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정당법상 예. 이런 유사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선관위의 판단을 믿었었던 것인데 그것도 또 안 된 것이고 예. 그리고 뭐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도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한다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뭐 미래통합당이 저런 선택을 한 것은 굉장히 분노스럽지만 예. 집권 정당이 똑같은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과연 그 길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예. 그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 캡을 20석만 씌우면은 됐었을 텐데 30석을 씌운 것은 정의당의 욕심 아니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캡을 뭐 20석 씌우자라는 마지막 안이 어떻게 그 제출됐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공식적으로 그 합의됐던 안은 결국은 이제 캡 30석을 최종적으로 갖고 와서 예. 그것을 합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최근에는 제가 민주당 지지층 일부 중에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었던 분들의 심정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까지 정의당 같은 정당도 필요하고 예. 그 정당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정의당이 이렇게 위성정당이 참여라도 해가지고 예. 몇 석이라도 조금 더 보장받아야 되지 않냐. 예. 이런 어떤 다급한 마음들도 있으셨고 안타까움도 있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정의당이 또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아니 왜 바보같이 그 일을 안 하냐고 하면서 이제 또 화가 나시는 예.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또 정당 정치가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또 정도를 가는 정당이 하나 정도는 또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정의당의 마음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양당 구조에서 정의당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고 또 그것을 예. 지지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책임론대로 제기하실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정의당은 그 길을 선택할 수는 예.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현실도 우리가 또 봐야 되니까 현실은 지금 지지율이 좀씩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당내 청년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당시 정의당이 찬성한 데에 깊이 반성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자 중에 정의당을 찍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정의당 청년들이 말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뭐 도움이 되고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정의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닌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청년 후보들끼리 뭔가 우리도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 조국 논란이 다시 또 시작이 됐는데 예. 제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한 거의 1년 가까이를 정의당이 조국 편이니 아니니 도안이면 모식으로 선택을 강요받아 오면서 굉장히 어려운 터널을 지금 지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그 속에서 양쪽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예. 정의당 지지율도 이제 빠지는 과정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심상정 대표가 지난 국회 대표 연설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한 사과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정의당은 조금 당대표 사과에서 조금 이 논란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정의당 청년 후보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예. 그 처음에 심상정 대표가 이번 선거의 목표를 원내 교섭단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네네. 지금은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하고 계십니까? 뭐 지금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이것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대 양당 구도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 대변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그간의 정의당의 노력, 이것을 교섭단체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했던 이 목표를 저희가 쉽사리 포기하거나 꺾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또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비례정당이 뭐 만들어지면서 또 열린민주당도 만들어지면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좀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논란 네. 때문에라도 좀 빠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의외의 어떤 비례 명단들, 너무 젊은 후보, 여성 후보,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롤레링 문제 관련된 것들이 예. 불거지면서, 과연 저 사람이 국회의원 할 만한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정의당이 이번에 이제 전략적으로 1번, 2번, 11번, 12번, 여기를 이제 청년 명부로 두자고 했던 것은 외국의 많은 유럽이나 뭐 북미나 보면은 20, 30대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있고 30, 40대 총리나 대통령도 배출하는데 우리나라 국회는 지금 평균 연령 55.5세에 뭐 갈수록 점점 그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예. 대한민국 현재 20대 국회에는 30대 국회의원이 딱 3명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젊은 세대들이 국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는 시대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의당이 그 노력을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어떤 그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또 청년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이제 순번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민들께서 정의당의 선택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고 좀 논란이 있지만 또 그런 고심 속에서 나온 선택이었구나 이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이상돈 의원이 나오셔서 네. 정의당이 지난번에는 이정미 같은 훌륭한 사람들을 비례로 공천했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비례대표 1번이었을 때 사람들이 저 잘 몰랐습니다. 예. 저 사람 뭐 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당들의 비례대표 1번처럼 뭐 교수니 스타니 뭐 이런 예.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에서 쭉 당직 생활을 해오다가 그 1번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정미가 누구냐. 하지만 이후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정당 안에서 열심히 훈련되고 단련된 사람이 와서 일을 하니까 일을 잘한다. 또 이런 평가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의당의 비례 후보들이 그런 역량들을 또 보여줄 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비례 후보들이 인지도 면에서는 많이 좀 떨어지는 모양새인데 반면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민주 진보 세력들에게는 상당히 알려진 분들이 공천을 받았단 말이죠. 네네. 이게 열린민주당 쪽으로 그 원래 정의당 쪽으로 가려는 표가 열린민주당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지금 사실 정당 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동층이 꽤나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 위성정당이 정말 불가피한 거냐, 꼭 그랬어야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정의당은 왜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가다듬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예. 때 정의당은 이제 뭐 위성정당이 이미 이제 이렇게 다 된 마당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꼭 해야 될 이야기들, 지금 예. 뭐 N번방 사건 문제라든가, 코로나로 너무나 힘든 삶을 지금 견디고 있는 분들에 대한 재난 기본소득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그래서 그동안 국회에서 보담아주지 못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여전히 정의당이 대변하면서 저희들을 다시 바라봐 주시기를 그렇게 또 노력해 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번에 인천 연수구에 출마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그 상대 경쟁 후보가 민경욱 후보가 탈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또 탈락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뭐 이런 그러니까 포스트잇 후보라고 네. 예. 그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사실 이 지역에서 거의 횟수로 4년 동안 열심히 주민들 손잡고 일해온 후보입니다. 사실 제가 비례대표 1번으로 딱 당선됐을 때, 고 노회찬 대표님이 축하 전화를 하시면서 했던 첫 마디가 한 번만 하기 없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진보정당에서 노회찬 심상정 뒤를 이어서 재선 국회의원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예. 이정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주민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아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저한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례대표 당선되자마자 바로 지역으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텃밭을 갈아왔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정미가 일 잘한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시고 또 이제 송도 국제도시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얼굴이에요. 여기가 국제 항만도시기도 하고 또 인천공항에 바로 근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그 대한민국의 얼굴인데 여기를 대표하는 정치는 좀 너무 부끄럽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일 잘하면서 또 이 연수구를 좀 자긍심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택 이런 호소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꽤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심상정 의원이나 이정미 의원, 윤소아 의원 같은 사람은 꼭 지역에서 살아 돌아오기를 바랄 텐데 지금 연수울 같은 경우에 여야 1대1 뭐 구도가 아니고 지금 3자 구도란 말이죠. 민주, 미래통합, 정의. 3자 구도가 됐을 때는 미래통합당이 모질이를 갖고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우려를 너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사실 이제 20대 국회 선거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 예. 다른 걸 다 떠나서 정말 저분만큼은 다시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을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듣기 때문에 예. 제가 그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선거 연대는 없습니까? 정의당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니 당대당 선거 연대는 없겠지만은 후보들끼리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은 예. 우리 시민들하고 예. 상의해서 시민들이 단일화시켜 주시는 어떤 방향으로 일을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1부 수사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